좀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이전 거랑 비슷한데 달라요. 일단 이 두 가지 먼저 얘만 봐도 좀 다르잖아요. 지금 이전에는 사람 클래스로 만들었다면 지금은 진짜로 이 이름 클래스로 만드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으로 묶어놓은 이런 형태고요. 그러면은 김철수도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김영희도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는 이제 정보가 바뀌게 되면은 바뀐 정보로 나온다는 점. 그리고 보시면 지금 정보를 내가 직접 넣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전 거는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을 해놨었죠. 그렇죠? 내가 이 객체 안에, 해당 변수 안에 데이터를 넣는 과정이 있었다면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값 바꿀 때만 살짝 있는 정도. 즉 생성자를 썼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팅이 된 상태로 객체가 나온다는 거니까. 그래서 객체 만들자마자 바로 이런 메서드를 실행을 하잖아요. 일단은 필요한 거 먼저 사람 클래스 하나 있어야 될 거고, 또 김철수 하나 있어야 되고, 또 김영희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요런 그 두 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각각 사람 클래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익스텐즈 이게 있어야 두 개가 연결이 될 거니까요. 지금은 요 변수 타입이랑 객체 타입이랑 다른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요런 메서드는 올려보시면 돼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클래스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이렇게요. 퍼블릭은 지워주고, 네. 네, 정보가 이제 있어야겠네요. 정보를 담을 그릇이 있어야겠네요. 이런 음식점부터 해가지고 이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런 아까 전에 봤던 그 선호하는 매운 정도, 선호하는 음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건데, 저런 데이터를 담기 위해서 이런 변수 정도는 필요했다는 거고, 아까 전에 음식점으로 묶었었죠. 음식점 이 좋아하는 음식점이 하나 있는 거고, 여기 예보가 알았어요. 예보고 얘도 있네요. 이렇게 빨간 줄이 하나씩 없어지죠. 이렇게 있는 거고, 전 문제랑 같아요. 이 부분은 음식점 클래스가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얘 가지고 이 타입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 음식점이라는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이러면 실행되는데 문제는 없어요. 지금 실행 버튼 눌렀는데 F11 눌렀는데 그 뭐 에러가 안 뜨잖아요. 대신에 이런 행위는 없어요. 여기서 이름은 김철수 안 바뀌냐, 그런 행위 자체는 없어요. 얘가 없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넣는 과정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만들자마자 이런 데이터를 품고 있는 놈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뉴를 할 때 객체를 만들었는데 세팅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 해당 코드 내에서 요거 빼고 바뀌는 거 빼고 초반 세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갑자기 이런 정보가 어디서 튀어나오겠어요? 그때는 생성자를 썼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런 정보들이 다 세팅이 돼서 굳이 내가 이 전 문제처럼 안 넣어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아니다, 이거라기보다는 전사 얘한테 갑자기 공격 버튼을 눌렀더니 얘가 헬로 공격합니다 라고 한대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만들고 바로 공격했는데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그 전에 이미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만들고 바로 실행을 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차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생성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a 전사.무기는 8이고 a 전사 이름은 뭐 철수고 똑같이 하면은 이때는 말이 돼요. 왜냐면 안에 있는 정보를 세팅을 해줬으니까. 대신에 이때는 아무것도 없는 이 정보로서는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차이냐면 이전 문제랑 차이점은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넣어줬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김철수의 생성자는 어떻게 만들어요? 이 안에다가 클래스 이름과 같게 만들어주면 이게 생성자이죠. 그럼 얘는 언제 실행돼요? new 김철수 할 때 이미 실행이 되는 거예요. 객체가 만들어질 때 딱 한 번 실행되는, 자동 실행되는 메서드였죠. 그래서 일단 얘는 가져와 보자. 이름은 김철수, 전화번호는 그만큼, 선호하는 음식의 매운 정도는 그리고 선호하는 음식은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필요하겠네요.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김영희도 비슷하게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주고, 그렇죠? 번호는 요렇게네요. 431 431. 그리고 이름 바꿔줘야 될 거고, 뭐 좋아하는 게 얘는 안 매운, 여기가 아닌데 똑같네.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잠깐만, 얘는
초반에 여기구나. 근데 우리가 사람 클래스에 좋아하는 음식점을 저장할 때 음식점 타입을 저장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아직 음식점 타입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클래스도 없고요. 그래서 new 얘네들 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여기 하나 필요하다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익스텐지를 해줘야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끝났어요. 이 위에 거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뉴를 하자마자 이 해당 객체 안에 들어있는 값들은 이런 식으로 다 채워져 있을 거예요. 생성자를 써서 값을 세팅해줬고, 배달 음식 주문하다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문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나올 리가 없죠. 당연히 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좋아하는 음식점 다음 주문, 그래서 여기도 이름과 번호와 선호하는 매운 정도, 선호하는 음식,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죠. 그럼 이 녀석은 지금 타입이 뭐예요? 음식점 타입이죠. 즉, 이 주문이라는 메소드는 음식점 타입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create 메소드를 하면은 여기 생겨버려요. 음식점 타입 안쪽에. 그렇죠? 매개 변수명이랑,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고서 뭐 주문이라는 거 없으니까 만든 거잖아요. 보시면 이런 거 없어서 뭐라 한단 말이죠. 없어서 만들고 나서 컨트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패키지가 다르던가 뭐 아니면 그러니까 프로젝트 내에서 어떤 파일에 들어있는 클래스, 뭐 어떤 파일에 들어있는 메소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차피 순서에 맞게 이렇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에 맞게 들어오는데, 그 안쪽에서 받는 쪽에서는 이름이 달라져도 들어오는 거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얘네들이 데이터를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였으니까요. 그리고 요 각각의 음식점 내부에서는 다른 말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s 아니다, 바꾸자 그냥. 얘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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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전화, 번호, 매운 정도, 음식,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줄바꿈까지. 얘를 복사해서 이 안쪽에도 넣어줄 거고, 이렇게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잘 나오네요. 문법에 맞게만 잘 바꿔가면서 써주면 돼요. 이러면 끝났어요. 일단 바뀐 정보도 잘 나와요. 바뀐 정보라 함은 요거, 왜냐면 객체 내부의 그 변수 안에 데이터를 바꿔치기 하는 거니까 즉 생성자로 만든 요 정보가 덮어쓰기 당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전 문제랑 다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성자를 썼다는 거. 생성자를 써서 해결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세팅을 한 번도 안 해줬잖아요. 그냥 그 세팅된 상태로 태어나면 된다가 관건이었어요. 이렇게 자, 잘 보세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요거 있죠, 요거 주문이라는 메소드. 제가 하루 종일 이거를 이제 짜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 후임이 와가지고, 아 여기를 좀 건드려 봐야겠는데 여기 지금 아예 기능 구현이 아예 안 되어 있는데 라고 해서 얘를 하루 종일 했대요. 이 안쪽을 뭔가 기능을 넣었어요. 이 음식점 클래스 안에 있는 주문 메소드 안에 기능을 잔뜩 넣었어요. 뭔가 그러면 저는 열이 받겠죠 당연히. 이 안쪽 기능은 의미가 1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다 뭔가 써주나 마나 어차피 오버라이드 해서 쓰고 있는 건데, 얘를 뭔가 기능 추가를 했다고 해서 이 아래에 있는 기능들이 바뀌나요? 아니죠, 안 바뀌어요. 왜? 그냥 덮어쓰기 당할 놈이니까 어차피. 당장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뭐 뭔가를 쓴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하나도. 어차피 덮어쓰기 당할 기능들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없어져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일 자체를 못하겠죠. 이런 주문 메소드 버튼을 잃어버린 거니까. 이전 문제랑 동일하게 이 주문이라는 메소드, 음식점 타입 안에서 주문이라는 메소드는 그냥 버튼 잃어버리기 방지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급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없으면 문제가 되니까. 있어야지 요런 진짜 이런 중국집들이 음식점 타입이 되면서 이런 해당 버튼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거니까. 얘가 만약에 없다면 변하는 과정에서, 항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양이 돼버릴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없는 메소드가 되는 거죠 얘네한테는. 지금은 마찬가지로 음식점 타입에 좋아하는 음식점을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요. 실제로 변수 타입이랑 객체 타입이랑 같은 경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버튼 유지용 메소드는 하나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은 손대지 마시오 또는 뭐 구현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써놓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손댈 이유가 전혀 없는 바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뭐랄까 중괄호부터 중괄호까지를 함수의 바디라고 한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메소드 시그니처다 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구현부 바디다. 그러니까 전혀 손을 대면, 그러니까 대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봐요 이런 걸.
안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혼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내가 그냥 1부터 100까지 다 할 줄 알아요. 뭐 자바로 이거저거 다 할 줄 알고 DB도 할 줄 알고 프론트도 할 줄 알고 서버도 다룰 줄 알고 그냥 뭐 100%까지 다 가능해요. 그냥 0부터 진짜 100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에서 나 혼자 일을 해서 어떠한 작업물을 서비스까지. 그러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거 내가 어차피 아니까, 여기 써봤자다 라는 걸 아니까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보통 팀 단위로서 일을 하고 협업을 하는 이런 관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쪽 계통은 뭔가 내가 전부 다 뛰어나다 이런 게 아닌 이상 이제 팀원들이랑 또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나 말고 딴 사람이랑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거를 안 봐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기능용이 아니라 버튼용인데 웬만하면 협업을 하게 될 텐데요. 버튼용인데 건드리나 마나 한 부분들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하루 날리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막는 기능이 있어요. 문법적으로 막는 기능 보세요. abstract 잘 했나? abstract 봐봐. 이거 제가 저번에 추상 클래스 뭐 저거 보고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추상 클래스 abstract 메소드가 있고 또 그 abstract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헷갈릴 만한 게 뭐냐면 자바 추상화, 이거는 들어보셨어야 돼요. 사실 제가 초반에 아마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거 추상화가 뭔지, 그러니까 그 OOP에 관해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추상화는 네, 그냥 정의하는 거, 내가 필요한 속성들만 뽑아서 정의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추상 클래스는 요 정의하는 거랑은 다른 추상이에요. 그 OOP 특징에서의 추상화랑 지금 하고 있는 abstract class, abstract method는 다른 개념이에요. 아예. 추상화, 그러니까 abstraction 자체는 내가 만약에 어떤 자동차 클래스를 만든다, 여기 뭐 이렇게 있네요. 자동차 클래스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현재 필요한 속성들, 이 녀석의 뭐 무게라던가 최대 속력이라던가 뭐 색깔이라던가 뭐 바퀴 개수라던가 뭐 이런 거, 이거 말고도 다른 속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동차 한 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지금 이 프로그램 내에서 이 속성만 쓸 거야 라고 하는 게 추상화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abstract, 지금 하려고 하는 abstract는 손대지 마세요의 abstract예요.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구현하지 마세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현을 하지 못하게 애초에 함수 body를, 즉 요 구현부 없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안쪽에 내용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대로 끝나버린 거니까. 근데 얘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세미콜론 대신에 body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세미콜론 대신에 body가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이대로 끝내버리면 안 돼
인데 두 번째 거 선택하는 거 보면은 얘를 앱스트랙트로 바꿔도 있어요. add body도 있고요. add body 하면은 방금 전에 제가 했던 행동이 그대로 추가가 될 거고, 이렇게, 그죠? 세미콜론 대신에 body. 앱스트랙트여도 해결이 된대요. 앱스트랙트를 붙이면 얘는 뭐라 안 해요. 대신에 이제 얘 가지고 뭐라 해요. 요 클래스 보시면 읽어보시죠. 얘도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요것도 좀 또 뭐라 하죠?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얘가 앱스트랙트면 얘는 앱스트랙트 클래스여야 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 안쪽에는 이제 기능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문법적으로. 자,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하나라도 가지는 클래스는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바꿔줘야 돼요. 앞에 그냥 앱스트랙트만 붙여주시면 되는데 얘는 추상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얘는 추상 클래스고 얘는 추상 메소드가 된 거고요. 반대로 이런 함수 body를 갖고 있는 메소드는 구상 메소드라고 해요. 왜냐면 얘는 구체적인 기능이 들어있어서 구상이고요. 얘는 그런 거 없으니까 추상이에요. 그냥 반대 개념.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의 그 개념이 맞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함수 body를 붙인다? 그럼 뭐라 해요, 얘는. 앱스트랙트 메소드는 body를 가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럼 네가 이거 쓰려면은 앱스트랙트를 지우던가 아니면은 여기를 세미콜론으로 바꾸던가 해라 라고 합니다. 얘는. 이 말 자체가 그냥 기능 구현 금지예요. 그냥 기능 구현을 할 만한 구석이 없잖아요, 지금. 얘랑 차이점. 근데 자 보세요. 이 앱스트랙트를 붙이면 뭔가 좋아진다? 절대 아닙니다. 얘는 앱스트랙트를 무조건 써야 된다? 이것도 절대 아니에요. 이 녀석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 그냥 요 한마디를 문법적으로 막은 게 다예요. 이런 거 없어도 잘 돌아갔단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했을 때도 잘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써도 그만이라는 건데 이 상태에서 기능상의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에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로 남겨놓는 거, 주석으로 많이 남겨놔요. 주석으로 남겨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써주는 게 진짜로 이제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뭔가 좋아진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얘는 일종의 제약사항이에요. 이제 구현을 못하게 막은 거니까, 구현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게 왜 제약사항이냐, 왜 기능 구현을 하지 말라냐. 바디 일단 없고, 그죠? 그리고 만들려고 하면 또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약사항이 맞는 거고요. 왜 쓰냐면 이런 기능 구현 하지 마를 의도를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내포하게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코드가 쭉 써져 있을 때 이게 만약에 앱스트랙트다, 그럼 이거 기능 구현 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만약에
만약에 이런 상태다? 그러면은 이 안쪽을 한번 들여다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 얘네 어차피 지금 상속받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 기능 구현이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한번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반해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 녀석은 지금 버튼 전용이니까 안 건드려도 되겠구나. 그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하다. 얘는 수상 클래스라고 하고요. 이 녀석의 역할은 오직 리모컨만 만들 수 있는 클래스가 될 거고요. 얘는 추상 메서드예요. 얘는 오직 버튼만 메서드.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제약사항이 더 있어요. 이 앱스트랙트 메서드. 얘는 기능이 없는 그냥 선언만 존재하는 메서드죠. 이 녀석들은, 이 하위 클래스, 자식 클래스들은 만약에 상속을 받는다면은 기능이 아무것도 없는 메서드를 상속을 받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준다? 그럼 얘는 뭐라 합니다. 보세요. 뭐라 하는 거예요? 머스트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가 지금 상속받는 입장에서 받은 메서드는 뭐죠? 이 녀석이죠. 그냥 깡통 메서드란 말이에요. 이름만 존재하는. 그러면은 얘가 받았다고 했을 때 이걸 쓸 수가 없겠네요, 애초에. 그죠? 어차피 기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약사항 하나 더. 추상 클래스에 상속을 받은 이 추상 메서드는 상속을 받았을 거잖아요. 꼭 오버라이드를 해서 써야 돼요. 오버라이드가 필수가 됐어요. 이제 안 하면 뭐라 해요. 이전에는 이렇게 있을 때는 이거 오버라이드 안 하면 그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 쓸래? 하면 그만이에요. 그죠? 뭐라 안 하잖아요, 지금. 대신에 얘가 만약에 추상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추상 메서드다? 만약에 이 하위 클래스에서 이 녀석의 상속을 받았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추상 메소드는 꼭 오버라이드를 해서 써야 된다. 우선은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할 거예요.